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지금 이 불장에서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두 곳이 있거든요. 예, 네, 그렇죠. 네,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얘기할 거니까. 대구랑 세종, 이 두 곳이 있어요. 네. 이 두 지역은 같은 사이클로 봐도 되는 것인가. 네. 같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 지역 공부를 할 때 대구와 세종, 이렇게 같이 봐도 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대구와 세종. 그렇죠. 지금 뭐 각종 지표 데이터, 여러분 데이터 좋아하시잖아요. 하락으로 이제 나타내는 지표들이 많은 지역이 대표적으로 지금 세종하고 대구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 그 지표로만 보면 세종이 더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두 도시가 그럼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시기에 하락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이클이 같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두 도시가 사실 도시의 특징이나 이런 거 말고 네. 그냥 시장 상황만 봤을 때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네. 네. 차이점이 뭘까요? 지금 같이 하락은 하고 있지만 네네. 차이가 있다. 정말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네. 뭘까요? 그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바로 미분양.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미분양이 지금 대구는 미분양이 나고 있고 세종은 미분양이 없어요. 이 미분양이 있고 없고가 다르다. 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네.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두 지역 전망이 이 네. 미분양으로 인해서 바뀐다 이거. 그렇죠. 네. 네. 실제로 대구는 지금 미분양이 쌓이고 있고 네. 세종은 지금 미분양 얘기는 없거든요. 사실 분양하는 게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왜 하락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락하고 있다 네. 그러고 있었는데 네. 네, 미분양에 의해서 앞으로의 시장이 바뀔 것이다. 어떻게 바뀔까요? 세종이 하락하는 이유를 잘 보면 네. 작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에요. 서울, 경기도를 제끼고 가장 많이 폭등을 했어요. 정체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제 대출 규제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불안 심리가 조금 과하게 먹힌 거죠.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거주자들보다 네.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산 지역이잖아요. 그쵸, 그럼 네.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이제 발 빼는 행동들을 좀 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이제 집을 좀 빨리 팔려고 할 때 좀 시장이 뭔가 하락할 것 같다. 또 여기가 서울도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지방이잖아요. 네. 지방인데 너무 급등을 했으니까 빨리 나오려면 빨리 빠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는 듯한 모양새를 나타내니까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급매물로 좀 던지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모양새를 나타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차이점이 뭐냐. 중요한 거는 이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거든요. 네. 네. 시장이 하락하려면 이 매수자들은 매수를 안 해야 되고 매도자들이 적극적으로 팔아야 시장이 하락하게 돼 있어요. 네. 문제는 다른 변수 요인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매도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좀 던지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문제는 뭐냐면 세종 같은 경우도 요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급매물로 누가 던지잖아요. 그럼 급매물을 삽니다. 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급매물도 안 사야 시장이 더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 급매물은 사. 근데 가격이 좀 높은 거는 안 사. 네. 그래서 지금 매도자들이 약간은 빨리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급매물로 좀 던지는 건데 여기서 급매물들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멈춰요. 사실은 매도자들은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보유 심리가 있다. 네. 그리고 손해보기 싫은 심리. 네. 이런 큰 심리가 작용을 해서 싸게 던지려고 하는 거를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급매물이 팔리는 걸 보면 저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이겠구나. 이거죠. 네. 그게 어느 정도 팔리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급매물로 내놓는 것까지 멈추게 돼요. 모든 도시에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변수 요인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체기가 오면 팔다가 멈추고 뭐 이런 그러니까 하락으로 좀 가는 듯 하다가 멈추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내년이나 내후년 예상해 보면 이 하락세가 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부동산 시장이 제일 중요한 게 매도와 매수자의 심리인데 네. 네, 세종의 매도와 매수 심리는 매도자들이 매물을 정리하는 느낌이어서 그렇게 급매물로 내놓지 않고 네네. 매수는 그래도 급매로 나오면 매수 심리는 아직 살아있어서 그렇죠. 소지는 되는 네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세가 지속되진 않을 거다 네. 올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미분양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 네. 미분양은 매도자의 역할이 필요가 없어요. 분양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일반 아파트의 매도는 이 매도자가 이 사람들도 투자자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손해보기 싫고 돈을 더 벌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하면 매도의 적극성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시장이 완전히 하락하면 매도의 좀 적극성을 늘리고 좀 애매하다 싶으면 버티고 네. 이런 이제 심리 상태가 되어 있는데 분양은 아니죠. 분양은 무조건 팔아야 돼요. 자, 매수자들이 안 사면 미분양이 생기고 이게 누적이 돼요. 누적이 되면 자, 이때부터 팔았던 아파트들은 프리미엄이 절대 안 생겨. 프리미엄이 생기질 않아요. 그럼 뭐냐?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매수자들은 이때부터 급매물도 안 사게 됩니다. 그렇죠. 시세 차익이 없어질 걸 알면 네. 매수를 하지 않겠죠. 정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미분양이라는 게 매수자의 매수 행위를 완전히 사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네. 미분양은 매수자들이 안 사기만 하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미분양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아파트 시장은 매수자가 안 사기만 해가지고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매도자들이 버티면 되니까. 매도자들은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팽팽한 대립 상황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정책이에요. 여기서 매도자들이 좀 이렇게 내려가면서 팔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분양이라는 거예요. 미분양이 누적이 되면 매수자들은 살 필요가 없죠, 이제. 왜냐? 시장이 상승하지 않으면 이제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집은 해결을 어떻게 하냐? 임대로 가면 되죠. 그렇죠. 임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세가 올라가면 집값 올라가지 않냐? 그건 착각입니다. 지금은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전세가가 급등하는 경우는 앞으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가가 서서히 상승하더라도 이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세가가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매매 시장은 매수자들이 안 사게 되면 미분양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매도자들이 집을 팔게 돼서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대구와 세종의 차이예요. 이 미분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대구는 지금 미분양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점점 조급함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정말 급매를 내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 네. 급매를 내놔도 이제 급매가 잘 안 팔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부동산 전망을 보면 대구는 그럼 세종과는 달리 하락기가 조금 더 네. 지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 대구는 그 내년 분양 예정 물량이 아직 그 집계가 안 돼서 네. 나오지 않았는데 작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생기고 계속 지금 분양 예정 물량이 누적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만약에 처음 한 분양들이 미분양이 생겼다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프리미엄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안 생기면 매수자의 적극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네. 그러면 다음에 분양하는 것들을 안 사죠. 잘 안 삽니다. 그래서 미분양들이 자꾸 누적이 되는 추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확 늘어나지 않는 거는 미분양이 생겼다가 조금씩 소지는 되고 있어요. 네. 문제는 여기서 핵심이 뭐냐?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분양이 제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미분양이 이 생김으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변수예요. 그러니까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많냐 아니면 거의 없냐 아니면 또 심하면 마이너스냐 이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제가 미분양을 강조하는 건 뭐냐? 미분양이 생기면 무조건 거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게 돼요. 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면 시장 참여자들을 거의 패닉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P로 됐다. 입주가 되고 나서도 네. 이게 가격이 상승하지도 않는 걸로 연결시켜도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분리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아파트가 있어요. 네. 미분양이 처음에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있다가 입주를 합니다. 어느 정도 뭐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서서히 해소가 돼요. 네. 그러면 올라가요. 자, 미분양이 누적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분양하는 게 계속 미분양이 돼서 미분양의 수가 지금 뭐 2,000개, 3,000개, 나중에 되면 5,000개, 심하면 이제 10,000개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입주를 하잖아요. 네. 만약에 미분양이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미분양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럼 올라간다라는 건 누군가가 좀 사야 되잖아요. 아니면 전세가에 밀려 올라가든가. 그런데 그럴 상황이 안 벌어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안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시장을 누르는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한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미분양이 없다. 그러면 누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누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매도자는 버틸 수 있어요. 매수자들이 버티다가 매수자가 지는 이유가 뭐냐면 급매물을 사람들이 사잖아요. 급매물을 샀어요. 그러다가 자, 매도자들이 버티면서 가격을 살짝 올린 약간 덜 급매물, 덜 급매물을 내놔요. 네. 그러면 또 팽팽한 대립 상황이 있다가 누군가가 또 이걸 사죠. 그래서 항상 매도자가 이기는 게임이 돼요. 아쉬울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있느냐, 시장을 계속적으로 누르게 되면 매수를 안 하고 버티는 힘이 생기게 되고 이때는 매도자가 지게 되는. 그래서 매도자가 지게 되면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과 매도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시장이 계속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분양이 없으면 조금 급매물로 내놨다가 매수자들이 누르는 게 없잖아요. 그럼 매수자들이 누군가가 급매물을 사. 그쵸. 그러면은 서서히 또 이게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는 당분간 이제 앞으로 좀 지금은 하락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내년쯤 되면은 이 하락하는 분위기가 진정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주체자인 매도자, 매수자, 이 팽팽한 기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분양. 네.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흐름을 바뀌는지 볼 수 있는데 대구에는 그 미분양이 있고 네. 세종은 그 미분양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달리 바뀌겠네요. 달리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같다고 해서 앞으로도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예측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시장에 합니다. 미치는 영향이 강력한 거를 확실하게 이해해서 그런 요인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일하게 하락장을 보이고 있는 대구와 세종의 진단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